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국방부가 청와대에 2021년 업무 보고를 하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중요한 주제를 정리를 해보겠는데, 매년 이제 이 정부 부처는 각 부처별로 전부 대통령에게 올해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업무 보고를 하죠. 이 업무 보고에 따라서 그 한 해의 정책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보고인데, 이 업무 보고에서 우리 국방부가 너무나 황당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이 사람들 정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군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업무 보고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올해 중에 완전 운용 능력 검증 평가를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이 1월 21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올해 중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즉 FOC 검증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 장관은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완전 운용 능력 검증 평가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전진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초 군은 2019년 미래연합사의 초기 운용 능력 IOC 검증 평가를 마치고 2020년에 완전 운용 능력 검증 평가를 할 계획이었지만 2019년에는 미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라며 한미연합훈련을 미루어 졸속으로 IOC 평가가 이루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를 이유로 연합훈련 자체가 취소되면서 FOC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한미연합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합의하고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을 3대 조건으로 합의했지만 그 어떤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는 전자권 조기 전환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군의 보고대로 FOC 검증 평가가 올해 이루어지면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FMC는 내년에 이루어지는데요. 군이 내년 5월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전자권 전환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만들기 위해 지나치게 무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군 국방부 장관 정말 이 딸랑도 이런 딸랑이 없네요. 이 국방부 장관이 제가 딸랑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 텐데 이런 이야기 들어도 쌉니다. 아니, 자기 본인도 사단장 마치고 합참 작전본부장 하고 할 정도로 이 작전 분야 전문가라면은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어떻다?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일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냐? 아직 안 된다. 그리고 제가 현장 지휘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그 군의 또 군대의 능력이 어떻냐?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고 이 상황에서 안 그래도 병사들의 복무기간 18개월로 줄어들어서 숙련도도 확 떨어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훈련도 못하고 제대로 된 집체교육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각 부대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은 부대 내에서 어떤 그 열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검사해가서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열 환자가 발생하면은 그 사람 무조건 격리해요. 그리고 그 열 환자와 같이 있었던 사람도 다 격리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생활실 이런 사람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멀쩡한데 그 사람들의 일들을 전부 떼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병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감기 환자만 생기면 전부 다 격리시켜버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 다 격리시켜버리고 하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스트레스 받고 피로 누적됩니다. 안 그래도 18개월밖에 안 해서 숙련도 낮은데 거기다가 지금 현역 판정이 93%, 95%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87학번인 제가 군대 갈 때 그때 현역 판정률은 47%였습니다. 이
1급, 2급까지 현역을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18개월 방위 또 그 다음에는 6개월 방위 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1급, 2급 판정이 47%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90% 이상이 현역을 가야 됩니다. 현역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선 부대에 20% 이상이 제대로 단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부대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현역 복무기간을 왜 줄였냐? 안 그래도 인구 절벽에서 아이들이 없는데 거기다가 현역 복무기간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병력이 줄어들게 되죠. 현역 자원이 줄어들면 당연히 복무기간을 늘려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늘릴 수 없으면 홀딩을 시켜놔야 되는데 포퓰리즘 하려고 줄였지 않습니까? 인구절벽 알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90% 이상을 현역 보내가지고 20% 이상이 복무 부적응자 상황을 만들어 놓고 훈련은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올해 전자권 전환 우리 다 할 수 있다 라고 우기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좀 우기자. 그런데 조건 분명히 합의를 했습니다. 연합 방위 능력을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첩보위성, 정찰위성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타격 능력, 요격 능력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병사들의 훈련 수준, 전투 능력이 향상되어 있습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탐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요격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200열병식 때 보여줬던 그 SLBM들 우리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북한이 그동안 계속 보여주고 있는 대구경 조정 방사포, 이제 북한이 거기다가 전술핵까지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그거의 러쉬로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죠. 그리고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개선되었습니까? 북한은 지금도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적화 통일, 무력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통일을 추구한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게 지금 맞습니까? 그런데도 전자권 전환을 우기고 있는 이 정부, 도대체 나라를 어디다가 갖다 던지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정부인데, 이 전자권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짓말을 국방부가 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장에 임하는 장수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지피지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지피지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통탄스럽습니다. 국방부가 21일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주제로 2021년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 대한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은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2를 비롯해 철매2 성능 개량과 패트리어트 체계 성능 개량,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즉 LSAM 연구개발 착수 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전력이 획기적으로 증강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기자들과 만나 8차 당대회 관련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현재 능력과 향후 전력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응할 확실한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은 또 남북 간의 미사일을 비교했을 때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탐지하고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을 다녀온 통신사 김성일은 풍신수길은 쥐같이 생겨서 두려워할 위인이 못되며 전쟁을 준비하는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못했다라며 일선 장수들은 왜적 따위가 감히 조선을 넘볼 수 있겠는가 라며 대비에 소홀히 했었는데요. 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조선은 삼천리, 강산이 초토화되는 참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 모르고 저런 말을 한 것이라면 무능입니다. 알고도 저런 말을 했다면 국민을 기망한 것이고 반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역입니다. 자, 이번 열병식 북한이 수많은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신형 방사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탐지 요격 능력이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우리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다가 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탄도탄 요격 자산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8개 포대입니다. 그리고 MSM 철매2죠. 그거 소수 있습니다. 다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 탄도탄 요격 능력이 안 되고 항공기 요격용이고 철매2 개량형입니다. 그게 지금 소수 지금 양산되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다 합해서 10개 포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수도권에 집중을 시키는 바람에 정말 우리가 핵심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공군 전투비행단조차도 다 방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강릉비행장 이런 거 방어 안 됩니다. 강릉비행장 북한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방어 안 됩니다. 예천비행장 16전투비행단 있죠. 원주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왜? 수도권에 집중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족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북한이 이 수많은 탄도미사일과 그 수많은 대구경 조종 방사포 300km가 넘는 이 사거리를 가진 이 수많은 방사포를 가지고 전투 비행단만 때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쏠 수도 있고 국민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전략기지를 향해서 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막아내야 전쟁을 승리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전자권 전환해서 조건에 기초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건에 맞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패트리어트 8개 포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청주기지, 충주기지, 서산기지 여기만 막으면 끝입니까? 그럼 패트리어트 1개 포대를 청주기지에 놔두면 그 수많은 방사포, 대구경 조정 방사포에 쏟아지는 그 러쉬를 패트리어트가 다 막을 수 있습니까? 패트리어트의 동시 대응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언돔 빨리 더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 방산업체하고 짜고 예비역들하고도 짜고 이거 우리가 지금부터 개발할 수 있다. 아이언돔. 이따위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 딱 임진왜란 때 김성일이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분명히 봐놓고 서울국방부 장관 자기가 합참작전본부장 했으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한다. 이거는 오직 정권에 딸랑딸랑해서 다음 자리 생각하는 것뿐이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군이라고 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을 뒤에서 성원해주는 국민들을 배신하고 자기의 앞길을 위해서 위만 보고 딸랑이고 있는 이 현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소신 있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올라가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 네가 감히 청와대에서 전부 인사를 하니까 어디 네가 감히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 SLBM 탐지할 수도 없습니다. 요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격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이 군대, 국방부 어떻게 믿고 대한민국 맡깁니까? 빨리 헤드를 바꿔야 됩니다. 헤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직도 1년 넘게 남았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